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성강통이 시작돼요. 그래서 12월 5일 날 성강통이 시작된다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바로 성강통이 이제 뭐냐면은 중국 선전 증시와 홍콩 증시 간의 교차 거래예요, 교차 거래. 그래서 이 사실상 후강통은 실시가 이미 됐죠, 후강통. 원래는 중국 시장이 되게 폐쇄적인 시장이었어요. 폐쇄적으로 공산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폐쇄적이었는데 계속 홍콩에다만 투자를 했죠. 항생지수에다만 투자했는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후강통이 열리고 또 성강통까지 열립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리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테마로 보면은 고령화. 이 중국에 인구가 많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인구들 고령화에 따라서 여행도 많이 갈 거고 이 여가 시간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여가 시간 때 여행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나이가 되면 이제 다리도 아프고 하면 못 다니지만 어느 정도 은퇴할 시기 정도의 여행도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이제 인구가 이제 많아지고 인구가 이제 고령화 되다 보니까 헬스케어 건강 관련 산업 이쪽을 보실 수 있겠고 4차 산업으로 IT 쪽을 볼 수 있고 무역 규제 와 같은 미디어 금융 이쪽을 좀 주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12월 5일부터 성강통이 개통된다라고 중국에서 발표를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해외 투자자죠. 외국인들이 바로 선정거래소에 상장된 약 880개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시장이 더 넓어졌죠. 예전에는 중국 시장이 요만했다면은 바로 이제는 중국 시장이 이렇게 더 넓어졌다라는 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대감이 크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어떤 점이 기대감이 크지 않냐면은 일단 2014년에 후강통과 같은 이런 주식시장 강세는 사실상 이번에는 기대하기 좀 힘듭니다. 연말까지 아까 선정 증시라고 했잖아요. 바로 성강통은 선전 거래소에 바로 투자하게 되는데 이 선전 지수보다 바로 상하이 종합 지수의 성과가 더 좋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연말까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성강통에 대한 이 본격적인 접근은 이 바로 부동산 버블 우려와 인플레이션 기대 약화로 주가 조정이 예상되는 2017년 2분기 이후에 본격적이 될 것이다 라는 점 보실 수 있겠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 중소형주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착화되고 있는 이 중국의 성장이 요즘 더뎌지고 있죠. 예전만큼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중국의 저성장은 새로운 정책을 통한 이 성장률, 이 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면서 이러한 변화가 바로 중소기업들의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까 전에 몇 가지 테마를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현재 고령화되고 있죠, 점점. 일단 뭐 점점 중국도 잘 살아지고 있으니까 이미 G2 세계 강대국 미국과 양대산맥으로 나란히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못 살고 있어요. 일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의 GDP를 엄청나게 격상시켰지만 1인당 GDP로 보면은 아직 뭐 선진국이라 말할 수는 없죠. 개발도상국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국가임이 확실합니다. 1인당 GDP는. 자, 그런데 이런 중국이 계속해서 점점 성장이 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어서 현재 2015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주소득 계층인 40대 50대 초반의 비중이 높은 만큼 향후 5년간은 이 그러니까 뭐 여행과 레저 이런 소비에 관련된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서 헬스케어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겠고. 자, 아무튼 또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 강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중국 제조 2025 전략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 산업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보통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자전거를 잘 안 타고 다니고 또 뭘 타고 다닙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또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자동차를 많이 타게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번
집중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육성 산업으로 이제 선정된 차세대 정보기술, 또 디지털 이 기계, 로봇 이쪽, 또 항공 장비, 이런 점들, 바이오 의료 이런 것들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도 아직은 발전이 안 됐지만 중국에서 앞으로 이제 꽃피울 수 있는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보실 수 있겠고, 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의 보호무역에 대한 마찰이 발생할 경우에 중국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이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바로 방송, 영화, 금융 등 엔터테인먼트와 금융, 이 중국 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강통 기업의 업종 구성이 이 금융과 산업재, 에너지 등의 비중이 높은 이 상해 종합 지수와 달리 IT와 자유소비재, 건강관리, 필수재 등의 이런 신성장, 동력산업과 소비 관련 업종에 바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주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